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올리는 영상은 제가 예전에 제 520D 리뷰를 하면서 이 차에 들어갔던 수리 비용, 정비 비용 아니면 어떤 그런 비용에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그냥 대충 요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하나하나 종합해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들어갔고 그런 거를 따로 계산을 안 해봤었는데요. 요번에 한번 계산을 좀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유튜브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부품 값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개를 좀 하는 편인데, 공인비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오픈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완전 개학고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 유튜브고 상관이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공인비까지 다 말씀을 그냥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먼저 해놨어요.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엔진오일부터. 엔진오일은 지크 9X LS, 이게 한 통에 이게 조금씩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쿠팡이든 어디든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디는 8,000원에 팔고 9,000원에 팔고 6,000, 7,000원에 팔고 있을 건데, 제가 샀을 때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6, 7,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통에 그거를 이제 한 6통 정도 들어갑니다. 5통 들어갈 때도 있고 5통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서 그냥 6통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6통 구매하시면 한 통 남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게 이 지크 XLS 요거를 이제 한 6통 구매해가지고 공인비는 3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이 공임나라에서 했는데 어느 점에서 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공임나라에서 했고, 공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대략 요 정도쯤 하는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임비 한 3만원 나왔고, 이거 이제 보통 엔진오일 갈 때 세트가 오일 필터랑 에어컨 필터 이렇게 세트로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다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오일 필터는 한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마일레였던가 만필터였던가 마일레 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애프터마켓 제품이었습니다. 에어컨 필터도 마찬가지고요. 한 19,000원,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요게 이제 엔진오일 교환할 때 보통 세트인데, 에어 필터가 있어요. 이 흡기 필터라고 하던가, 그게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이건 이제 매번 교환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2번에 한 번 정도 2만 킬로 정도마다 한 번씩 교환해주면 좋다고 하니까, 저는 엔진오일 한 10,000킬로에 한 번씩 갈거든요. 그래서 2번 갈 때 요거까지 껴서 한 번 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필터도 정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애프터마켓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 거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찾으시면 가격대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댐퍼풀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진동을 잡아주는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크랙이 좀 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교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잘 몰랐고 처음이다 보니까 댐퍼풀리랑 이 겉벨트까지 해가지고 이게 아마 세트로 겉벨트 세트라고 했었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모르고 댐퍼풀리만 딸랑 하나 따로 구입해서 공임 6만원 주고 교체를 했는데,
이 겉벨트도 나중에 이제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겉벨트만 또 따로 9만 원 주고 부품을 구매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품은 전부 다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 그 정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겉벨트를 나중에 따로 또 교체를 했어요. 그 공임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잘 몰라서 이렇게 따로 했지만, 요걸 이렇게 같이 해서 하시면 요 공임에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탄이라고 하는데 플렉시블 조인트 그거를 부품 3만 원 구입을 했고, 공임이 좀 비쌌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를 띄워가지고 뒤쪽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부품은 3만원, 공임은 11만원 이렇게 나왔고, 배터리는 아직 제가 교환을 안 했는데 교환을 할 예정이고요. 원래 정품 배터리가 있는데 뭐 AMG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저도 닥신님 따라서 로켓 배터리 60044 요걸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따로 알아봤어요. 그 배터리 업자분한테. 근데 요걸로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요걸로 할 예정이고, 가격은 아마 뭐 좀씩 다르겠지만 아마 한 10만원 중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처음에 차를 업어왔을 때 끼워져 있던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 벤투스 V2AS라고 적혀져 있는 타이어였어요. 제 차에 그 휠 편평비랑 그거는 225, 55, 17인치 요건데, 제가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돼서 타이어를 이제 얼마 전에 갈았는데, 벤투스를 낄까 하다가 벤투스도 꽤 비싼 타이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한국 타이어 키너지 EX 4짝에 42만원에 끊었습니다. 그럼 한 짝당 뭐 한 1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타이어 가격이, 저는 123 타이어 123인가 123 타이어인가 인터넷에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타이어를 찾아보는데 보시면 그 할인하는 그게 타이어가 자꾸 좀 바뀌고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타이어 가격이. 그래서 제가 샀을 때는 요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휠 얼라이먼트는 이제 타이어 123 타이어에서 이제 타이어를 구매하면 무료 장착점에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조인되어 있는 그런 타이어 전문점들이 곳곳마다 지역마다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이 강남 쪽이라 강남에도 있고 뭐 서울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지정해주는 무료 장착점에 가면 그쪽으로 이 타이어를 배달을 시켜주고 무료로 장착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얼라이먼트 같은 이런 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휠 얼라이먼트 6만원 주고 새로 잡았고요. 이게 휠 얼라이먼트가 이게 예전에 뉴스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제대로 잡지도 않고 그냥 돈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 타이어 가게들의 좀 양심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긴 한데, 뭐 의심하면 끝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믿고 그냥 뭐 얼라이먼트 잡아달라 해서 6만원 주고 잡았습니다. 타이어는 이렇게 교체를 했고요. 미션 오일도 제 차가 20만 킬로가 된 차다 보니까 미션 오일 갈아야겠다 해가지고 미션 오일 교환을 했고, 정품 오일은 아니었고 이제 토탈사의 플루이드 매틱 MV 레벨 20리터짜리 여기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저 닥신님 따라서 이렇게 요걸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ZF 8단 미션이잖아요. 거기 보면 미션 오일 갈 때 이제 오일 팬을 같이 갈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이게 정품이었나? 애프터마켓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무튼 가격은 9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미션을 갈 때 연료 필터도 같이 갈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같은 부분인지. 그래서 이제 공임은 23만원, 연료 필터 제가 아마 나중에 따로 갈았나봐요. 그래서 연료 필터 마일 낼 거고, 부품은 5만원, 공임은 또 따로 5만원 또 제가 냈네요. 연료 필터는 이렇게 한 3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갈아주면 좋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 미션 오일은 이렇게 한번 갈았으니까 아마 이제 저 차 폐차시킬 때까지는 갈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만 킬로 정도는 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퍼런셜 오일, 라베놀 VSG 뭔지 모릅니다. 근데 닥시님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구매했어요. 75W90이라고 적혀 있는 거 2만원 주고 구매해서 공임은 35,000원 줬네요. 한 5만에서 6만 킬로마다 한 번씩 갈아주면 좋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갈았는데 뒤쪽만 갈았고요. 애프터마켓 제품이었는데 어디 거 뭐 브렘본지 뭐 그거였나? 아니었나? 상신 거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애프터마켓 제품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5만원 주고 구매해서 공인비 한 55,000원 들었고요. 그리고 제 차가 트렁크가 원래 이렇게 열면, 제 차는 전동 트렁크는 아니니까 그냥 열어야 되는데 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덜커덩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트렁크 쇼바가 이제 다 돼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트렁크 쇼바를 갈았고요.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해서 66,000원 주고 구매를 해서 이제 공인비는 6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렁크가 스무스하게 아주 잘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디퍼런셜 기어가 아작이 나가지고 대후라고 하는데 이게 그 중에 이제 요크라는 그 부품이 이제 마모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요크라는 부품이랑 원래 별도로 개별로 판매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디퍼런셜 기어에 달려있는 부품이에요. 근데 이게 따로 별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요크가 문제가 있으면 이 디퍼런셜 기어를 통으로 다 갈아야 됩니다. 이게 정품이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이제 오래된 이제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정품은 나오지도 않고 중고 부품을 구해서 끼던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고 부품도 비싸요. 이 디퍼런셜 기어가 통으로 바꾸려면 뭐 200-300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요새는 이 국내 업체에서 요크만 제작하는 국내 업체가 있어서 저도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정비소 사장님이 뭐 찾아주셨어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검색하시면 이 요크만 따로 구매하시면 더 쌀 겁니다. 몇십만 원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사장님이 공인비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90만 원 나오긴 했지만 아마 더 쌀 겁니다. 잘 찾아보시면. 저는 아무튼 이렇게 워낙 급박했고 그냥 그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90만 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이 정비소 사장님이 좀 한 2-3주 타보고 한번 또 와봐라. 그럼 자기가 또 이제 차 띄워서 뒤에 어떻게 좀 잘 맞물려져 있는지 다시 중간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은 2달 가까이 됐는데 나중에 아무튼 제가 한번 중간에 한번 들려볼 거고요. 그리고 헤드 커버에 미세하게 누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정말 미세하긴 했는데
조금 찝찝하니까 잡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헤드 커버, 로커암 커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로커암 커버 가스켓 포함된 거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가스켓 포함된 걸 제가 23만원 주고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공인비는 아무래도 이제 엔진 쪽이다 보니까 좀 가격이 좀 비쌌네요. 3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로우 바이가스 호스라고 그 작은 호스가 있습니다. 그게 부품 번호를 제가 잊어먹었는데 그 부품 번호를 저도 이 부품을 찾느라 좀 애먹었는데 정말 굉장히 짧은 한 손가락 정도 되는 길이 정도 되는 짧은 호스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막 인터넷에서 막 찾다가 그 부품 번호를 찾아서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부품 번호를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한 10,000원 정도 했고요. 그걸 호스를 구매를 해서 같이 교환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총 토탈 들어간 비용이 346만 5천원이더라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더해보니까 가격이 돈이 꽤 많이 들어갔긴 했습니다. 20만 킬로가 넘은 10년 된 520D 차량을 950만원 주고 구입해서 총 물론 이제 이 중엔 정말 이렇게 고장이 나서 수리한 내용도 있지만 제가 그냥 좀 소모품 교환도 하고 할 겸 좀 예방 정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소모품을 좀 많이 교환하기는 했죠. 당장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350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기타로 제가 튜닝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사이드미러 커버 그 깜장색으로 제가 지금 돼 있잖아요. 살짝 양카필 나는 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지금 다시 뗄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그거 그냥 한 2-3만원 주고 구매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뜯은 다음에 끼워놨고요. 그리고 휠 도색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원래 이제 강남 쪽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맡기려고 했는데 가격이 조금 비쌌습니다. 한 40만원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천까지 가려면 좀 멀긴 한데 그냥 내가 520D니까 기름값 싸니까 갔다 오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30만원 정도 들었고요. 뭐 여기가 뭐 잘하는 곳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검색을 그렇게 막 싹 다 뒤져보고 이런 편은 아니어서 그냥 적당히 괜찮다 싶으면 그냥 가서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환을 했고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생길까. 제가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요. 냉각수 경고등이 한번 떠서 뭐지? 해가지고 냉각수 뚜껑을 따보니까 냉각수가 조금 줄어 있더라고요. 보통 미니멈, 맥시멈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냉각수가 있으면 되는데 미니멈보다 더 밑에 그러니까 냉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지금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뜬 거였죠. 그래서 정비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조금 지켜보자 해서 제가 냉각수를 따로 구매를 해서 일단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놓은 상태고요. 제가 점검을 조금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고 나서 누수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또 누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냉각수 누수가 되면 뭐 워터펌프 쪽을 뭐 교환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그 호스를만 교환해도 뭐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냉각수가 조금 누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문제가 터지진 않았지만 DPF입니다. DPF.
제가 듣기로 520D DPF가 자체적으로 이 그 BMW에서 25만 킬로가 이제 수명이라고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건 안 나건 25만 킬로가 되면 경고등이 뜬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 차가 지금 23만 킬로가 조금 넘었는데 25만 킬로가 되면 아마 이 경고등이 뜨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뭐 이상이 있어서 DPF 경고등이 미리 뜰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 차는 DPF를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경고등이 뜰 때가 됐고, 그래서 뭐 흡기 클리닝이나 아니면 DPF 클리닝을 할까 지금 말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좀 얘기가 좀 말이 좀 다르고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아무튼 뭐 DPF를 만약에 통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금액이 몇백만 원 나가니까, 그래서 클리닝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클리닝 해봤자 효과 없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제 이 차를 운영하는데 유지비도 궁금하신 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차값은 제가 950만 원이 들었고요. 기름값이 제가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가 1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으로 해도 20k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출퇴근 아니더라도 뭐 따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주로 시내 주행 위주로 하는데 기름값이 해보니까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에. 특별히 제가 지방이나 어디 가지 않는 이상 시내만 했을 때는 요 정도 나옵니다. 연비가 굉장히 좋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년이 돼가지고 요번에 갱신했는데, 요번 갱신했을 때 비용이 11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1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보험 가입을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다 자차 포함입니다. 150만원 정도 나왔고요. 아마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지금 40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면허 취득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동안 이제 제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 놓은 차가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잠깐씩 있었던 거 빼놓고는 없었어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 이름 단독으로 들어간 차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한 160 정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한 1년 만에 갱신하는데 110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이제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동차세가 2000cc다 보니까 국산 중형차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더군다나 제 차는 연식이 이제 11년 됐잖아요. 이게 중고차가 한 5년 지나고 나서부터 6년 차부터였나요? 이제 1년에 조금씩 이게 그 자동차세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차도 이제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요거 중고 520D 구매하신 분이나 아니면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 참고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셔서 뭐 요렇게 저는 조금 이게 운이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한 게, 결론적으로 뭐 정비 비용이 꽤 많이 나왔잖아요. 350 정도 나왔으니까. 제가 좀 미리 조금 정비를 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전 조금 오래 탈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한 거니까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